안녕하세요. 그것을 알려주마 연세윤 피부과 윤미라 원장입니다. 오늘은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남성형 탈모는 우리가 흔히 대머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속설들이 과연 맞는 말인지 하고 또 올바른 남성형 탈모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남성형 탈모가 생기면 몸에 어디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남성형 탈모가 몸에 어디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트레스 등으로 모근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왔던 부분이 빨리 빠져서 원형 탈모가 되고, 때로는 이 원형 탈모가 그 대부분의 경우 동전 크기만하게 빠지는데 두피 전체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남성형 탈모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남성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요. 남성형 탈모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하는데요.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탈모를 유발합니다. 사실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헤어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턱수염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더 굵어지는데 두피 쪽은 좀 반대인 거죠. 그러면 남성형 탈모가 생기는 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은 걸까요? 사실 대머리가 또 정력이 좋다라는 속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 되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남성 호르몬이 많고 적은 것이 탈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그 수용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탈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유를 하자면 비가 오는데 우리가 컵을 들고 있으면 컵에만 물이 고일 것이고, 욕조를 들고 물을 받으면 욕조만큼 물이 고일 거 아니에요.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수용체가 많은 분들이 이제 탈모가 되시는 건데요. 이 수용체는 정수리 부분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이 수용체를 없애지는 못하고요. 우리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할 때 작용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를 막아주는 치료제가 보통 탈모 약으로 쓰이고요.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약이 있습니다. 그럼 탈모는 100% 유전일까요? 탈모가 비록 유전적 경향이 강한 병이긴 하지만 사실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50% 정도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모계 쪽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아빠의 영향보다는 외삼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대머리이지만 자식이 풍성한 머릿결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는 아무도 집안에 대머리가 없는데 제가 대머리가 될까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 탈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신데요. 저희 때만 해도 대머리라고 하면 좀 약간 부의 상징? 이런 것도 있었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진료실에서 오면 젊으신 분들이 머리카락이 조금만 가늘어졌다고 느껴져도 불안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이 상태가 얼마나 더 진행이 될지를 물어보시거나 필요하다면 약을 좀 처방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모는 사실 그 현재 상태만 보고 탈모가 더 진행될지 안 될지 파악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 검사법이 있지는 않거든요. 일단 탈모가 진행이 될 때는 그 헤어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솜털처럼 가늘어지게 되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흔히 머리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솜털처럼 붙어는 있는 거죠. 그래서 탈모가 진행이 될 때는
머리숱이 가늘어지면서 머리가 좀 빠졌다 이렇게 느껴지시고, 그 현상은 정수리 쪽이 가장 먼저 오는 경우가 많고요. 양쪽 이마가 넓어지는 M자 탈모 형태로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속도가 조금 자기가 봐도 느껴질 정도로 빠지고 머리숱이 가늘어진다고 느끼면 탈모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을 드시게 되면 일단 탈모가 되는 과정이 블락이 되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좀 두꺼워지면서 육안으로는 머리가 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효과는 약을 복용하시고 3개월 뒤부터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시고요. 정수리 쪽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마가 넓어지는 것을 좀 더디게 효과를 보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편입니다. 탈모가 뭐 이렇게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중요한 병은 아니고, 내가 머리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기간 동안만 약을 복용하시는 건데요. 길게 복용을 해도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프로피시아 같은 약은 사용한 지 오래됐고 또 탈모 치료에 이용된 지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립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머리에 열이 많아서 머리가 빠지는 걸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체온은 모든 사람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두피에 어떤 피부염, 대표적인 게 지루성 피부염 같은 건데요. 그런 피부염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 탈모가 좀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염도 같이 치료를 하시는 것이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탈모가 시작됐다고 느끼시면 많은 분들이 뭐가 도움이 될까라고 물어보시고 흔히들 많이 찾아보십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적으로 뭔가가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는 건 별로 없고요.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은 확실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도움되는 걸 찾으시기보다는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